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방향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노년의 기흉화복은 이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이 최우선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돌보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젊었을 때 무절제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만성질환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을 때 무리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중년에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 결국 몸이 망가지는 경우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50대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검사받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먹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둘째, 돈이 없으면 서럽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노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노후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가 되면 연금이 유일한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다가 기대와 현실이 달라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쓰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돈 문제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 경제적 걱정을 덜려면 젊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를 절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외로움은 건강과 직결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의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대화 상대가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되어버리면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던 자리, 함께했던 습관들이 모두 그리움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노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취미 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바쁜 생활 속에서 큰 갈등이 없어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노년은 더욱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부부는 노년에 더욱 가까운 친구처럼 지냅니다. 반면 젊을 때 다툼이 많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부는
노년에도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배우자가 큰 상실감을 겪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수록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배우자와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기억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배우자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는 자산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좋은 친구나 지인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배움이 있어야 삶이 즐겁다.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를 자극하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퇴직 후에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사고력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태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곱째,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노년의 삶은 더욱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 교육봉사, 환경보호 활동 등을 하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업이 없어도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작은 행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거나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손주들과 노는 순간들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순간들이 더욱 큰 만족감을 줍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노년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홉째,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건강할 때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들에게도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들은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긍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면 불평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기흉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배움, 사회와의 연결, 디지털 활용, 작은 행복을 찾는 것 등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